오늘은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 창원시장이기도 하셨죠.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당당히 재선 성공하신 거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4년 전에 총선이 어려웠나요? 이번 총선이 어려웠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4년 전 총선이 어려웠고, 네.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난 4년 전에도 어려웠지만은 이번에도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쉽지는 않았다. 네. 어려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박완수 의원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뭐 당을 떠나서 21대 국회에 바라는 내용이 있으시면 많이 또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 결과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이번 총선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득표율도 거의 60%에 가까웠기 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결과도 좋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당이 굉장히 이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죠. 물론 뭐 대외적인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있었습니다만 네.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볼 때도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전략 부분에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또 이번 선거 패배를 수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자, 달강 또 국민들이 지금 당장 궁금해하는 것은 개원은 언제 하는 겁니까? 원래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기 네. 때문에 당장 개원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정을 또 의논하고 또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과거의 관례를 보면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의장과 또 원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회 개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의석수가 워낙 더불어민주당이 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죠. 네. 지금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 협상을 가지고서 국회 회의 개최가 좀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데 뭐 법제사법위원장 또 예결 결산위원장일 텐데 예산결산위원장일 텐데 이게 상임위원장 자리의 배분은 평소 가지고 계신 지론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래 상임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상임위원들이 그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죠.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이제 소수당이나 야당에게도 배분하고 이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미래통합당이 서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전체 물론 뭐 위원장 배분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네. 중요한 것이 이제 법사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이죠. 이 네. 부분을 과거에는 국회의장을 맡는 여당에서 야당에 대한 배려 몫으로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을 배려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거 다 가지고 가겠다고 하니까 이거 우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참 이거 뭐 아주 어렵죠. 아니, 근데 입장이. 미래통합당에서는 물론 조영 원내대표의 반응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다 가져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일종의 힘 겨루기로 보시는 겁니까? 그 일부 뭐 물론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뭐 힘겨루기 또 어느 정도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걸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법사위원장이 위원회 중에 위원회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할애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예결위는 사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심의해야 될 그런 이제 국회 입장에서 볼 때 네. 뭐 정부 안 그대로 물론 국회 각 법령에 보면은 예산이 일정 기간 안에 통과 안 되면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예결위원장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더불어민주당 뭐 역대 최대 여당이 됐는데 네. 야당에 좀 배려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협치나 통합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양보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죠. 상임위원장 배분은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죠. 이제 법사위원장 하나 추가로 여쭤보면 그동안
이 작구나 책에만 좀 심사를 해서 위헌 법률이 아닌지만 봐야 되는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사위원회가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네. 그래서 법사위원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법제 사법 차원에서 이렇게 문구 조정이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거의 관례를 보면은 사실 상임위원회 모든 상임위원회 위에 있는 위원회 상원처럼. 예 그렇게 이제 법사위원회가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원회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보면 좀 갖고 싶겠죠. 정부 여당이 원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야당 입장에서는 또 뭐 생각이 다르니까 아마 법사위원장 좀은 야당에 배려해야 되고 법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가 네. 좀 합리화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함께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박한수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20대 국회 때 발의하신 소방차 관련 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담긴 법안인가요? 2018년 3월인가 네. 한번 소방관들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유기견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뒤에 화물차가 와가지고 추돌을 하는 바람에 순직을 했어요. 아, 기억납니다. 예. 근데 그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오히려 그 불법 주차를 했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 순직한 분들이 그 불법 주차했다는 또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네. 경찰관들은 이렇게 직무 집행을 할 때 주정차를 해도 불법 주차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네. 할 수 있는 건데 소방관이 긴급한 구조 구급 활동을 하는데 차를 세울 경우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소방관들의 긴급 구조 구급 활동의 주정차를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나마 순직한 우리 소방관 참 우리 생활 영웅들에게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로가 될까 싶어서 제가 발의를 했던 겁니다. 참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도 정말 다행스럽다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박 의원께서 강조를 해줬지만 또 화재 오인 사고로 인력과 장비의 잦은 출동이 반복돼서 소방력의 공백이 심각하다. 이런 점 우리가 21대 국회에서는 국가 소방 능력 향상을 위해서 또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은 꼭 다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사실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많이 또 주목을 하게 되는 건 얼마 전에 이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촉구를 하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게 경남하고 이 창원의 지역 사정이 어렵다 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 창원의 국회의원들하고 제의를 해서 제가 공동으로 이렇게 정부에다가 고용 위기 지역 네. 그리고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촉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창원 경남이 산업 위기 지역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근로자들의 어떤 그 실업자나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네. 기업들에 대해서 조세 감면이라든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우리 어려운 창원 지역을 산업위기 지역,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학생 부분은 제가 지난 선거 기간 중 3월 달이었는데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이 계약을 못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안에는 대학 시설을 이용하거나 대학에서 네.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경비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몇 달 동안 그 경비를 내면서도 정보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요구를 제가 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법안을 발의했어라도 우리 학생들이 그런 혜택 서비스를 용역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네.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으로 좀 어떤 조치가 정부나 또는 국회 차원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뭐 오히려 그 학교 측에서 네.
뭐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해야 될 것이고 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이제 사학재단에서 자발적으로 이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서 학업을 하지 못한 기간만큼 네. 계산해서 환원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아, 만약에 그게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번에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각종 법률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만 거기 안에 네. 그 반환할 수 있는 어느 국가 재난이나 어떤 위기로 인해서 학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그 기간만큼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네. 법적 근거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창원의 어려운 경제 상황 말씀을 주셨는데, 예. 자, 대학생들도 우리가 좀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고 경제 쪽을 또 이야기 나누지 않았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3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해결책 또 빛과 희망이 보일까요? 예, 그 지금 정부에서 뭐 추경안을 1, 2차에 걸쳐서 이번에도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거기는 뭐 이렇게 현금성 복지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기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아마 많이 들어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은 대학생 등록금 반환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근로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폐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민생 지원 문제 이런 것을 모두 담는 법안을 저희들이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민생 지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극복을 위한 패키지 법으로 네. 이렇게 저희들이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안이 통과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각종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에 대한 지원 네. 그게 이제 근거가 되고 이번 추경안도 아마 그런 부분에 많은 그 예산을 재정을 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또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정부에 대해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3차 추경안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예, 3차 추경이 뭐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니까 네. 국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1대에서는 어떤 상임위에서 지금 활동하실 예정이십니까? 사실 제가 국토위 20대는 국토위하고 행안위에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산업자원통상위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원을 네. 비롯한 경남이 산업적인 위기에 지금 현재 직면해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기업에 대한 내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지금 기업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고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반기업 정서가 너무 팽배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투자라든지 시설 확장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기업이 적폐 세력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우리 그 경제 주체 중에서 유일하게 생산 주체잖아요, 기업이. 네. 그럼 기업이 우리 사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생산 주체인데 기업에 대한 그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만드는 네. 그런 역할을 제가 21대 국회에서는 좀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요즘에 1호 법안이 유행이거든요.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시장할 때 전국에서 기업 사랑 운동을 했었습니다. 네. 기업 사랑 운동이 기업가에 대한 사랑 운동이 아니죠. 기업을 우리 사회에서 친기업적인 마인드를 갖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건데 네. 제가 1호 법안은 이 기업에 관한 법률도 중요하지만은 뭐 개인적으로는 탈원전에 대한 그 법안하고 네. 또 우리 지역에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구를 놓고 보면은 전국에서 그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광역 도시에만 규정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 광역 도시가 아닌 창원이 그 개발 제한 구역에 이렇게 묶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법률안을 좀 제안을 해서 노력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뭐 창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특례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가 창원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 또 국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에 좀 힘써 주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국회의원으로 20대를 보내고 21대 이렇게 들어왔는데 참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더 올바른 정치인이 되겠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21대를 그 시작해 볼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가능하면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읽는 정치인
또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가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의지를 밝혀주셨고요. 누군가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완수 의원이야말로 이 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국민이 부여한 과제를 완수하는 박완수 국회의원이 되지 않겠냐. 저도 꼭 그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